자, 저 들어왔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자, 많이 올린다고 하지 마시고, 저야 시간이 없으니까, 올릴 때 확 올리는 거니까, 차분히 필요할 때, 심심할 때, 이 7월, 8월 수업 자료 보면서, 이렇게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를. 8월 달에는 계산 문제도 이제 한 문제씩 풀어드려야 되니까, 일단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일단 유동화 제도는 따로 뽑았어요. 유동화 제도는. 일단 7월 달 강의에서는 제가 과감히 빼버렸어요. 늦게 오신 분들이 어려워 죽겠다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러나 해설은 한다. 해설은. 자, 1차 저당 시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출 시장이죠. 그러니까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다른 말로는 차입자죠. 그 다음에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은행인 것이죠.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옳은 질문.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자신의 주택저당 대출을 통해서 형성된 모기지 채권, 주택저당 채권, 이 모기지를 판매하는 것이죠. 이게 유동하고,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저당 채권이죠. 이 모기지 채권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금의 여유가 있는데 팔 이유가 없겠죠. 예, 틀렸죠. 2차 저당 시장은 유동화 시장이죠. 유동화 시장은 은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 저당 채권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시장이죠. 그래서 대출기관인 은행이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모기지 채권,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2차 저당 시장은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 저당 차입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서 많이 틀렸어요. 2차 저당 시장은 은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을 매각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택저당 대출의 차입자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차입자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은행은 자신의 채권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고 주택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자, 이번에는 유동화 증권에 대한 내용인데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는 무엇 때문에 유동화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은행, 금융기관에 현금을 마련해 주는 거죠. 대출을 위한. 즉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야죠. X. 그 다음에 주택저당 증권의 약자는 항상 모기지, 저당 채권을 기초해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죠. 자, 유동화 제도의 특징은 저당 채권을 그대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저당 채권을 기초로 백해서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판매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 모기지를 이게 M이고 기초로 해서 백이고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이게 Securities S죠. 그래서 MB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옳은 질문. 자, 07번은 CMBS예요. CMBS. 항상 앞에 있는 요 B, 백이드 앞에 있는 게 유동화 대상 자산이에요. 이게 07번은 지금 백이라는 기초 앞에 CM이라는 커머셜 모기지가 있죠. 상업 모기지. 그러니까 얘는 상업 모기지가 유동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업 모기지인 커머셜 모기지를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기초에서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이 뒤에 있는지 보자고요.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이게 바로 상업용 모기지겠죠. 요걸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MPTS는 우리가 흔히 패스스루형, 전부 이전형이라고 하는 거죠. 전부 또는 연결형이라고 하고. 근데 전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주택저당 채권에 붙어있는 세 가지 권리와 의무.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원리금 수취권.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에 따라다니는 조기상환위험. 세 번째, 소유권이죠. 소유권. 자, 그런데 요놈을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지분형 증권. 우리가 금융에서 암기하길 모든 각종 유동화 증권은
각종 유동화 증권은 부채금융이라고 암기하고 있잖아요. 부채금융. 근데 여기는 지분형 증권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뭐랑 착각하시냐. 지분금융이랑 이걸 구별 못 하신다는 거죠. 지분금융, 아이고 말이 꼬이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동화 증권은 부채금융이라고 했는데 야 여기는 지분형 증권이라고 돼 있잖아. 지분금융이잖아.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야. 아 여기는 지분금융이라고 안 돼 있어. 지분형 증권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은 뒤에 금융, 돈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한 거고 여기는 지분형 증권이에요. 지분금융이 아니라. 그러면 이 지분형 증권은 뭘 뜻합니까? 그러면 지분금융이 아니라 우리 민법에 공유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공유 지분. 즉 1억이라는 주택저당 채권을 시장에 그대로 내다 팔면 1억이라는 게 너무 커서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억을 통으로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민법의 공유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형태의 증권입니다. 이걸 지분형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MPTS는 지분형,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MPTS의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이게 떠올라야죠. 간만에 한번 해볼게요. 모기지 M이죠. 모기지 M. 이걸 기초로 이걸 그대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이걸 기초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발행해서 팔죠. 근데 어떤 걸 발행했어요? 그러면 MPTS라는 걸 발행했어요. 그러면 MPTS는 패스3형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새롭게 발행한 MPTS와 이 MPTS의 기초자산인 모기지, 이 저당 채권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연결.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인 모기지 채권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MPTS의 증권의 수익은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 채권, 모기지 채권의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패스, 스루 전부 연결형이니까.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은 전부 다 암기 코드였죠. MPTS는 B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전부 투자자가 다 가져가죠. 투자자가 갖는다. 그럼 맞고. 조기상환 위험도 누가 부담해야 돼요? 투자자가 부담해야죠. B가 없으니까 발행자는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1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죠. 전부 다 투자자가 갖죠. 그래서 11번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초과담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초과담보는 누구의 권리와 의무입니까? 누구의 의무라고 해야겠네요. 누구의 의무입니까? 그러면 발행기관의 의무예요. 발행기관의 의무. 항상 초과담보는 발행기관의 의무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가 MPTS는 모든 걸 투자자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발행기관의 담보 책임의 의무, 초과담보물은 담보 책임이라고 했어요. 담보 책임의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MPTS는 모든 걸 투자자가 다 갖고 다 부담하는 거니까 발행기관은 초과담보라는 담보 책임의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MPTS의 경우 발행기관의 초과담보물은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그 다음에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 MBB는 채권형이죠. 얘는 그냥 쓸말 없으니까 그냥 채권이에요. 본드가 채권이니까. 옳은 지문. MBB는 전부 다 B자가 있잖아요. B자. T가 없고. 그러니까 전부 발행자가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틀렸죠. 발행자가 갖고.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틀렸어요. 발행자가 가져야죠. 그 다음에 발행기간은 초과 담보물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렸다고. 자, 그럼 보자고요. 초과 담보물은 담보 책임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담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담보 책임은 새로운 증권의 발행기간인
발행기간의 문제죠. 근데 MBB의 경우는 전부 발행자가 다 가져가요. 발행자가. 그러니까 담보 책임도 발행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초과 담보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발행자가 모든 걸 다 갖습니다. 그러면 담보 책임이라는 초과 담보물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MPTS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다 가져가니까 발행자가 뭔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과 담보물을 발행기관의 초과 담보물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MPTB는 혼합형이죠. 혼합형. 이체증권과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을 혼합한 성격이고, 근데 혼합을 할 때 투자자는 무엇을 가져가나요? 그러면 명절을 떠올려야죠. 현금과 조기를 가져갑니다. 현금과 조기. 현금이 뭐예요? 원리금 수취권이죠. 원리금 수취권.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 현금이니까 투자자가 가져가야죠. 이건 옳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조기 나왔네. 조기도 누가 갖고 와요?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발행자는 뭘 가져갑니까? 소유권만 가져가는 거죠. 발행자. 그래서 소유권이 떠오르지 않으면 혼합형은 소유권 나오면 소 발바닥에서 발행자가 가져가야죠. 얘가 틀렸죠. 투자자는 현금과 조기를 가져가고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22번 CMO. 자, 다계층 증권은 주택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다양한 형태의 채권에 재분배한 형태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요건 이게 떠올라야 돼요. CMO는 MPTB라는 혼합형의 일종이에요. 혼합형을 한 종류를 발행하면 MPTB라고 부르고, MPTB를 혼합형을 여러 종류를 동시에 발행하면 다계층 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증권을 동시에 만듭니까? 그럼 이유는 딱 하나죠. 조기 상환의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거죠. 위험을 여러 개의 채권에다가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CMO의 의미죠. CMO의 발행자는 발행자니까 지금 누가 뭘 갖고 누가 뭘 갖느냐 요거예요. 혼합형이니까 발행자는 소유권을 가져야죠. 소유권. 그런데 그 문제는 아니네요. 자,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합니다. 트렌치는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발행합니다. 옳은 질문이죠. CMO의 발행자는 나왔네요. 항상 소발바닥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습니다. 옳은 질문. 다계층 저당 증권에서 선순위 증권은 당연히 신용 등급이 높아요. 선순위가 신용 등급이 높으니까 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순위 애들은 만기가 가장 짧은 애들이에요. 그 다음 26번 다계층 증권 CMO는 고정이자율이 적용되는 종류도 있고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 종류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 거죠. 옳은 질문. 자, 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딱 세 가지를 뽑았어요. 지금까지 기출된 것 중에 가장 질문이 많은 거. 그러면 자, 첫 번째 초과 담보라는 게 나오면 담보 책임을 생각하면 된다겠어요. 그럼 담보 책임은 뭐니? 물건을 판 사람은 자신이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택저당 증권, 유동화 증권은 발행자가 발행해서 판매를 해요. 이게 발행자가 초과 담보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발행자가 새롭게 발행해서 판매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 유동화 증권에 대한 어떤 담보 책임을 지냐 안 지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MBB는 발행자가 모든 권리 의무 책임을 다 져요. 따라서 발행자는 초과 담보도 담보 책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담보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옳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MPTS와 MBB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구가 27, 28번인데 제가 이렇게 동시에 한번 항상 설정했죠. 얘도 한번 할까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M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러면 MPTS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MPTS.
MPTS는 전부 연결형. 그리고 이번에는 MBB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MBB. 그러면 MBB는 T가 없으니까 무연계형이잖아요. 무연계형. MBB.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럼 첫 번째. 투자자들은 대부분 어떤 걸 구입합니까? 그러면 요걸 구입하는 거죠. 요걸 새로운 형태의 증권 MPTS와 MBB를 투자자들은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화 증권은 전부 다 채권이니까 MPTS나 MBB를 산 투자자들은 때가 되면 이자를 받는 거예요. 채권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가격 차익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자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이제 투자자들은 받는데, 첫 번째, 이 MPTS는 기초자산인 M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 이 모기지 채권에서 이자가 나오면 투자자도 이자를 가져가는 거지만 여기서 이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투자자들도 이자를 못 가져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둘이 연결되어 있다. 패스스루 전부 연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MBB는 T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연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기초자산인 저당 채권과 MBB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MBB로부터 나오는 요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주택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즉 요쪽에서 차입자가 이자를 내건 안 내건 상관없이 MBB를 산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이 되면 이자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29번을 먼저 봐요. 자,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요 차입자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즉 은행과 차입자 간에서 요 모기지 채권이 형성되잖아요. 이게 대출을 받은 그 차입자예요.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면 어떤 일이 됐냐? MPTS를 산 투자자는 이 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자가 안 나오면 너 못 받는 거예요. 투자자가. 근데 MBB는 요 저당 채권 모기지랑 MBB가 전혀 단절돼 있어요. 연결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요 모기지 채권의 현금 흐름이 나오든 안 나오든 때가 되면 투자자는 MBB에 이자를 지급받는 거고. 자, 그래서 MBB의 발행자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죠. 옳은 지문이에요. 요쪽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든 없든 때가 되면 MBB의 발행자는 이자를 지급해줘야죠. 그런데 MPTS 증권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 이 모기지죠. 모기지의 현금 흐름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이 모기지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면, 즉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투자자도 못 받는 거예요. 요 28번과 29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질문이 왔어요. 집합물이라는 게 뭐니? 우리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할 때는 하나씩을 유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대출받은 채권, 즉 2억 원, 주택담보대출 2억짜리 하나를 가지고 유동화를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저당 채권을 싹 끌어모아요. 비슷한 것들, 만기나 형태가 비슷한 것들을. 그래서 한 100억이면 100억을 딱 묶어놓고 그걸 통으로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걸 집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합물. 자, 유동화 제도는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아서 나름 요것만 따로 빼서 제가 해설을 간략하지만 해봤어요. 반드시 이해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